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섹션 3에서 지도 위에 마커를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소, 그죠?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마커를 동시에 표시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움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 명소 이름까지 우리가 음, 이제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을 다 한번 해 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챕터, 이 강의의 9강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도 위에 우리가 뭐 이제 마커도 표시해 봤지만은 지도 위에 뭐 우리가 산점도와 같이 어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구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기타 뭐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러한 변수 값들을 우리가 표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지역에는 뭐 어떻게 뭐 형성이 된다. 뭐 어떻게 뭐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응용편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글 맵은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마커도 표시할 수 있고 텍스트도 표시할 수 있고 등등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이제 표현하실 줄 아시고 자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플라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삼각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을 표시를 해서 도형을 이제 이렇게 표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도형을 표식을 할 때 이 도형에 대입되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의 각 뭐 뭐죠? 광역시별로 뭐 인구수를 이렇게 표식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지맵 패키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 지지맵 패키지에는 윈드라는 게 있어요. 윈드는 뭐냐면 그 저 데이터셋인데 뭐죠? 풍속이랑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뭐 미국인가요? 뭐 아무튼 거기에 이제 위도, 경도별로 이제 각 지점마다 이제 바람, 풍속이 이제 음, 풍속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윈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지도 위에 지도 위에 이 지역에는 풍속이 얼마다, 풍속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원으로서 크고 작고를 나타내면서 이쪽에는 풍속이 세다. 아니면 이쪽에는 또 풍속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윈드 데이터셋은 미국 맞네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루이지애나주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바람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윈드 데이터셋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하는 지역에 뭐죠? 그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지도에 한번 직접 나타내 보는 그러한
실습 데이터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측정 위치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거기 윈드 데이터셋에 보면 위도하고 경도하고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풍속이 이제 있어요. 같이. 이제 데이터셋으로. 그걸 가지고 풍속을 가지고 이제 원의 크기로 이제 어느 쪽은 바람이 세다, 어느 쪽은 바람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샘플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자, 엔노 아시죠? 그죠? 행의 개수를 세 알려주는 자, 윈드의 데이터셋을 이제 데이터셋의 행을 이제 행의 개수를 여기에서 이마 1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맞죠? 그러면 뭐 만약에 100개다. 이게 제가 이게 이 윈드 데이터셋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50개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샘플링을 하면 뭐가 리턴이 되죠? 그렇죠. 인덱스가 리턴이 되죠. 그죠? 인덱스가 리턴이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윈드 이렇게 해가지고 SP가 앞에 왔어요. 행이 왔어요. 행이. 그러면 이 행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DF에 들어가겠죠. 몇 개? 50개가. 그죠? 50개가 들어가는 걸 이제 헤드로 한번 살짝 보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잡아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DF에 보면 DF에 여기 보면 위도하고 경도가 제가 있다라 윈드에 위도하고 경도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역시 평균을 내서 지도의 중심점을 이제 계산을 해 줘서 중심점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하는 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죠. 우리가 그 그림을 지지플랫 그림을 그리려면 그죠?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도와 위도를 얻어내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GC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당연히 경도하고 위도만 가지고 있는 GC가 돼서 얘는 끌고 보면 한 딱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있겠죠. 롱하고 렛.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위도하고 경도 얻어냈고, 그리고 저 데이터셋, 그죠? 50개 데이터셋 얻어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얻어낸 상태에서 데이터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get 구글 맵 해가지고 센터 주고, 그 다음에 맵 타입 로드맵 줬고요. 줌 6 줬어요. 좀 작게 줬다, 그죠? 아무튼, 요렇게 6을 줬다는 것은, 크기를 6으로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커를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GC에 위도하고 경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커를 표식을 이제 하면 여러 군데 뭡니까? 50개죠. 그죠? 50개에 대한 그 마커가 이렇게 표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도 해보고 마커도 찍어보고 텍스트도 찍어보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관건인데요. 풍속이 있어요. 거기 보면 스피드라고 풍속이 이제 각각 위도와 경도별로 이제 지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50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스피드라는 그 변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쭉 이렇게 각 해당 위도와 경도에 해당하는 뭐죠?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풍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풍속을 원의 크기로 표기하기 위해서 자, 구글 맵을 넣는데 이거 지금 마커가
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지도를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마커가 있으면 그 풍속을 표기하기가 좀 겹치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마커 표시하지 않고 그냥 뭐 마커 없는 구글 맵을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맞죠? 이렇게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지지 맵을 그대로 출력된 걸 그대로 복사를 하죠. 그죠? 이거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지옴 텍스트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G맵에다가 플러스를 하는데 자, 지온 포인트입니다. 지온 포인트가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 GG 플러 패키지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죠. 산점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온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온 포인트는 산점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 셋을 줬고요. 그럼 여기 50개의 샘플링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좌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 포인트 할 때 그때 아이리스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동그라미로 줬는데 그거를 사이즈로 우리가 얼마를 주든지 간에 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풍속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풍속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이 크면 당연히 이 동그라미가 커지고 그 값이 작으면 동그라미가 작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지역의 풍속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풍속이 세다, 풍속이 크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은 바람이 세구나, 이쪽은 바람이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텍스트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알파는요 뭐냐면 우리가 컬러를 블루로 줬지 않습니까? 그죠? 컬러를 블루로 줬기 때문에 이 알파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그러니까 완전 파란색으로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렇다 그죠? 왜냐하면 지도 위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에 동글뱅이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게 전부 다 파란색이라 그러면 지도를 아예 덮어버리기 때문에 투명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0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도가 얕아지고 1로 가면 갈수록 투명도가 짙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컬러는 블루로 줬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플러스가 왔어요. 이 플러스가 왔는데 보니까 스케일 언더바 사이즈 언더바 컨티뉴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크기의 범위를 우리가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스피드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원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그렇게 되면 표식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커지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일 사이즈 컨티뉴어스는 원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레인지 범위를 주죠. 범위를 주는데 범위라는 매개 변수를 주는데 얘가 최고 작을 때 1, 그리고 최고 아무리 커도 14로 표식을 해라. 그래서 이 14 뒤에 있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도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풍속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뭐 데이터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long, length, 그리고 dir, duration, 뭐 std, speed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한 명은 20, 뭐 95, 49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사이즈로 우리가 표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커지겠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최대값을 14로 설정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여기서는 뭐 당연히 위도와 경도와 위도를 이제 이렇게 그냥 가져온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 위치에 마커를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50개겠죠? 50개가 샘플링이 됐으니까 5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니까 자, 풍속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풍속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 약간 투명하죠, 그죠? 약간 투명한 게 이게 바로 0.5 알파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가 0에서부터 이렇게 범례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동그라미가 큰 것들은 바람이 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고, 이렇게 작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지도로서 우리가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도 위에 풍속을 나타내든 나중에는 뭐 인구수를 나타내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을 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로 간에 비교를 각각 해줄 수가 있다. 그거죠.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맵을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지점에 이렇게 응용이 돼서 어떠한 풍속이나 뭐 인구나 혹은 뭐 차의 대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식을 하기 위해서 구글 맵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게 이 구글 맵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유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받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알죠.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리고 좌표값 이렇게 준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 이렇게 줬고, 그리고 컬러 이렇게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번 이론 시간 요거 마치고 바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요까지 해서 우리가 구글맵 이용하는 방법 이제 우리 다 했습니다. 아무튼 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루틴이 다 있기 때문에 뭐 API 키만 여러분들이 잘 따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이제 지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비록 뭐 구글맵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쓸 데가 많아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 뭐 어떠한 것들을 이제 지도에다가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왕에 대한 이론은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